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2020 소프트웨어 교육 페스티벌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들께 인공지능 체험하기라는 주제로 인공지능에 대해서 말해줄 이영호 선생님입니다. 요즘 인공지능이라는 말 상당히 많이 듣게 되죠.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과 함께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그리고 인공지능을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이 있습니다. 그 도구들을 한번 체험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인공지능이란 무엇일까요? 인공지능이란 사람이 지적 능력을 기계로 구현하는 과학 기술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면 사람의 지적 능력이란 무엇일까요? 네, 우리가 생각해 보면, 그렇죠.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보거나, 그리고 무엇인가를 학습해 보거나, 그리고 우리가 무엇인가 학습한 내용을 바탕으로 또 어떤 판단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판단하는 다양한 생각들, 이런 것을 기계로 구현한 것을 인공지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이런 인공지능을 여러 가지 도구를 통해서 한번 체험을 해볼 텐데요.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들이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과연 어떻게 만드는 것일까요? 네, 사실 인공지능을 만드는 방법은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그 여러 가지 방법들 중에서 오늘날 우리가 많이 사용하는 방법이 바로 머신러닝이라는 방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체험할 다양한 도구들도 바로 이러한 머신러닝 방법을 통해서 만들어진 도구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머신러닝, 머신러닝이라는 걸 만들기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있어요. 그것이 무엇일까요? 네, 바로 데이터입니다. 데이터.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해서는 꼭 데이터가 필요해요. 그러면 머신러닝을 만들기 위해서 필요한 데이터와 머신러닝, 이 관계를 한 가지 체험 도구를 통해서 여러분들께 알려주려고 합니다. 바로 첫 번째 체험 도구는 퀵드로우라고 할 수 있어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퀵드로우로 여러분에게 인공지능과 데이터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퀵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는 여기 보이는 이 주소로 여러분들이 들어가면 되는데, 선생님과 함께 한번 들어가 보는 방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검색창에서 퀵드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돼요. 퀵드로우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웹사이트에 퀵드로우라는 여기 웹사이트가 하나 보이죠. 자, 그럼 이 퀵드로우를 클릭한 다음에 창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죠? 자, 그러면 퀵드로우라는 창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머신러닝 기술이 학습을 통해서 낙서를 인식할 수 있을까요? 라고 나옵니다. 자, 이 퀵드로우라는 프로그램은 어떤 거냐면 하나의 인공지능인데 내가 그린 낙서를 이 낙서가 무엇인지를 인식하는 인공지능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머신러닝 기법으로 만들어졌어요. 자, 그럼 먼저 체험을 먼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다음과 같이 줄을 그리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그런데 여기에서 줄을 그릴 때 20초 안에 그리라고 하네요. 그리고 여러분 여기에 보면 그림이 1부터 6까지, 그러니까 총 6가지의 질문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알겠어요 버튼을 누르고 자, 이제 줄을 한번 그려볼게요. 자, 요런 줄 맞죠? 라고 나오죠? 그 다음에는 하키용 퍽이 있습니다. 하키용 퍽을 한번 만들어 볼게요. 하키용 퍽은 이렇게 동그랗게 생기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만 그렸는데 벌써 맞췄다, 그죠? 그 다음에 바퀴를 그리라고 합니다. 바퀴. 자, 한번 바퀴를 그려볼게요. 바퀴는 동그라미를 그리고 저는 동그라미 안에다가 약간 이런 살 같은 것도 하려고 합니다. 자, 이렇게 바퀴 맞췄네요, 그죠? 혹시 이 인공지능이 어떻게 제가 지금 그리는 것을 맞췄는지 여러분 혹시 알겠나요? 자, 다음은 모래시계입니다.
모래시계는 자, 제가 생각나는 이런 식으로 삼각형 두 개를 한번 그리니까 네, 모래시계가 맞다고 나오네요. 자, 다섯 번째는 블루베리입니다. 블루베리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블루베리도 제가 생각하는 블루베리가 작고 네, 벌써 맞췄네요. 그죠? 자, 마지막은 쌍안경입니다. 한번 쌍안경을 맞춰 볼게요. 한번 그려 보겠습니다. 쌍안경은 이렇게 렌즈가 두 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만 그렸는데 벌써 맞췄어요. 자, 여러분 이렇게 보면 여기에서 신경망이 낙서 6개를 맞췄다고 나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인공지능, 그러니까 이 인공지능을 만든 머신러닝과 데이터의 관계를 한번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선생님이 보기에 좀 잘 그렸다 싶은 모래시계, 얘가 어떻게 모래시계를 맞췄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이 6개를 그린 다음에 그 중에 하나를 한번 클릭해 보세요. 클릭을 하면 자, 이 신경망이 네, 모래시계를 맞췄는데 어떻게 알 수 있었냐 밑에 보면 나옵니다. 바로 다른 사람들이 모래시계를 이렇게 그린 거예요. 다른 사람들이 그린 모래시계를 얘가 학습을 한 거죠. 그죠? 네. 이런 다른 사람들이 그린 모래시계를 데이터로 삼아서 이렇게 생긴 것이 모래시계구나 라는 것을 학습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이런 모래시계의 모양을 넣으니까 이건 모래시계예요 라고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죠. 자, 이런 식으로 여러분 머신러닝으로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이런 데이터가 꼭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데이터를 가진 회사들이 아주 세계적인 회사가 될 수 있었던 거죠. 지금까지 퀵드로우를 사용해서 여러분들께 머신러닝과 데이터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지금부터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볼 수 있는 인공지능들, 네, 그것을 한번 손쉽게 체험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도구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첫 번째 도구는 우리의 동작을 인식하는 인공지능을 한번 체험해 보려고 합니다. 네, 요즘에 여러분 코로나 시대로 인해서 집에서 무엇인가를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죠. 그래서 트레이닝, 그러니까 운동 자체도 집에서 하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바로 홈 트레이닝이라고 하는데요. 이 홈 트레이닝을 할 때 좀 어려운 점이 무엇일까요? 그렇죠. 바로 나의 자세가 올바른 자세인지 올바르지 않은 자세인지 누군가 말해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죠? 요즘 이런 홈 트레이닝에 인공지능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사용해서죠. 자, 우리가 지금부터 무브 미러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한번 체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이렇게 검색창에서 무브 미러라는 단어를 검색을 하면 되는데요. 우리말로 해도 되고 영어로 바꿔서 검색을 해도 됩니다. 무브 미러라고 검색을 하면 여기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죠? 네, 이렇게 나오고 여기에 보면 네, experiments with google.com 이라고 있는 이 창을 클릭을 하면 됩니다. 자, 한번 클릭을 해볼게요. 자, 여기서 여러분 클릭을 하면 여러 가지 모습이 나오죠. 여기에서 첫 번째, 네, 한번 실험을 시작해보는 요걸 한번 눌러볼게요. 자, 이렇게 누르게 되면 무브 미러라는 창이 뜨면서 네, 여기 여러분 사람이 한 명 나오죠. 사람이 한 명 나오고 그 다음에 옆에 사람 모양과 비슷한 그림이 나오는 것도 볼 수 있습니다. 자, 이게 뭐냐면 이것도 바로 인공지능인데요. 바로 인공지능 하나는 사람의 관절을 인식합니다. 여기에 있는 인공지능은. 그래서 사람의 눈, 코, 입, 그리고 나의 어깨, 팔꿈치, 손, 그리고 골반과 무릎, 발목까지 인식을 해요. 인식을 한 다음에 얘가 무엇을 학습했냐 하면 약 8만여 개의 이미지를 학습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 동작과 가장 비슷한 사진을 얘가 하나 골라주는 거예요. 자, 그럼 한번 체험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Try It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러면 어떤 식으로 하는지 얘가 방법이 나옵니다. 내가 이런 식으로 움직이면
이 모습과 비슷한 사진이 옆에 나오는 게 보이죠, 그죠? 자, 그러면 넥스트를 눌러서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주의할 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바로 두 사람이 하면 안 되고요. 한 사람만 해야 된다는 것. 자, 그리고 여러분 이런 무브 미러를 사용하기 위해서는 여러분의 컴퓨터에 웹캠이 있어야 합니다. 자, 그럼 한번 해볼게요. 넥스트를 눌러서 네, 이런 식으로 카메라 사용하는 것을 권한을 요청해요. 그러면 허용이라고 하고요. 자, 이렇게 하면 선생님의 모습이 나오죠. 네. 자, 여러분 선생님은 여기에서 이렇게 서서 하는데 이렇게 보면 선생님의 눈, 코, 입, 귀와 그리고 어깨, 팔, 손목까지 있는 손목까지 얘가 캐치한 것을 여러분 보실 수 있죠. 자, 이렇게 한 다음에 혹시 여러분들은 집에서 발까지 나올 수 있게끔 하면 발까지 인식하는 그런 사진을 얘가 인식을 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한번 선생님 이렇게 해볼게요. 이렇게 하니까 자, 어떤 사진이 나오죠? 네, 손 들고 있는 사진이 나오죠, 그죠? 자, 여기에서 또 손을 이렇게 만세를 하면 그렇죠, 앉아서 이렇게 있는 여러 가지 사진들이 나옵니다. 팔을 한번 옆으로 이렇게 해볼까요? 비슷한 사진이 나오죠, 그죠? 이렇게 하면 자, 이런 식으로 선생님의 동작을 인식해서 비슷한 사진을 골라주는 인공지능을 여러분도 집에서 손쉽게 체험해 볼 수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여러분께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체험할 수 있는 무브 미러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과 무브 미러라는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한번 체험을 해봤죠. 자, 그러면 이렇게 체험에서만 그치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한번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실제로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리가 실제로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만들어 볼 수 있는데요. 그 방법은 바로 물론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어요. 여러 가지 방법 중에서 바로 이 티처블 머신을 사용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티처블 머신을 사용해서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 검색창에 티처블 머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티처블 머신. 네, 한국어로 티처블 머신을 검색하니까 바로 이렇게 티처블 머신이 나왔네요. 자, 그러면 이 티처블 머신을 클릭해 보겠습니다. 네, 티처블 머신을 클릭하니까 이런 식으로 영어로 된 그런 사이트가 나오네요. 그죠? 혹시 영어로 이것을 볼 수 있는 친구들은 그대로 보고요. 아, 나는 좀 영어 말고 한국어로 보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크롬 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친구들의 경우에 한국어로 번역이라는 이 메뉴가 있습니다. 이것을 눌러서 한국어로 할 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은 영어 버전으로 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들 시작하기 버튼이 있어요. 이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할게요. 자, 이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고 자, 그러면 여러분 티처블 머신에서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 있는데요. 세 가지 방법으로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미지를 분류하는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고요. 두 번째는 사운드, 선생님의 목소리와 또 옆 사람의 목소리를 구분하는 인공지능. 자, 이것도 여기 오디오 프로젝트에서 만들 수 있고요. 세 번째로는 바로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여기서 만들 수 있어요. 포즈 프로젝트라고 해서. 자, 선생님이랑은 포즈 프로젝트를 할 건데요. 혹시 여러분은 나는 이미지 인식 인공지능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이미지 프로젝트로, 오디오 인식을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오디오 프로젝트로 하면 됩니다. 그 사용 방법은 포즈 인식 인공지능과 상당히 비슷하니까 여러분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포즈 프로젝트를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여기 상당히 많은 영어들이 나오고 있어요. 그죠? 자, 하지만 선생님이 설명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한번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무엇을 만들 것인가? 그것이 먼저 우리의 머릿속에 있어야겠죠. 자, 그래서 선생님이 만들고자 하는 인공지능은 바로 수업 시간에 아니면 공부할 때 내가 졸고 있는지 아니면 잘 깨어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들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보시면 클래스 1과 클래스 2 이런 식으로 뭔가 이것을 레이블이라고 하는데 이 두 가지가 있죠. 자,
선생님이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졸고 있는 것과 졸지 않는 것, 깨어 있는 것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이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인공지능한테 이렇게 알려줘야 됩니다. 자, 여기 첫 번째는 내가 졸고 있는 모습의 데이터를 집어넣을 것이고, 두 번째에는 졸고 있지 않은 데이터를 집어넣는 그러한 형태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티처블 머신 역시 머신러닝의 기법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처음에 머신러닝으로 무엇인가를 만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다고 했죠? 네, 바로 데이터가 필요하죠. 그래서 그 필요한 데이터를 이곳에 넣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만들어 볼게요. 첫 번째에다가는 졸고 있다 라고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자, 졸고 있다 라고 하고, 인공지능이 이제 이 졸고 있는 모습을 학습을 해야 되니까 데이터를 한번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웹캠을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웹캠을 딱 클릭한 다음에, 자, 여기에서도 카메라를 사용할 것인지 물어보네요. 자, 그럼 허용 버튼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그럼 이런 식으로 웹캠이 선생님의 얼굴을 찍고 있네요. 그죠? 자, 여러분, 졸고 있으면 약간 몸의 모습이 어떤가요? 그죠? 이렇게 어깨도 처져 있고 고개도 떨어지고, 그죠? 이렇게 옆으로도 고개도 옆으로 가고 약간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죠. 그죠? 자, 그래서 한번 졸고 있는 모습, 졸고 있는 나의 모습을 인공지능에게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홀드 투 레코드 버튼을 누르면 내 사진이 프레임별로 한 장씩 캡처가 되어서 데이터로 들어가게 돼요. 자, 그러면 한번 졸고 있는 모습을 하면서 데이터를 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어깨도 이렇게 처지고, 자, 이런 모습 꾹 누르니까 무려 51장의 사진이 들어갔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이런 모습은 인공지능에게 야, 이런 모습은 졸고 있는 모습이야 라고 알려줬어요.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인공지능이 두 번째로 분류해야 하는 건 뭘까요? 바로 졸고 있지 않은 깨어있는 모습이죠. 자, 그럼 여기에서 깨어있다 라고 한번 인공지능에게 알려주고요. 깨어있는 모습을 한번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 웹캠을 똑같이 눌러서요. 자, 이제는 정자세로 이 웹캠을 보면서 어깨도 그대로 하는 모습을 찍어 보도록 할게요. 자, 여기에서 여러분, 선생님이 데이터를 몇 개 넣었는지 보이세요? 네, 앞에서도 51개의 데이터를 넣고 밑에도 똑같이 51개의 데이터를 넣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데이터의 수가 달라지게 되면 인공지능이 잘 학습을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데이터의 수를 맞춰준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한 다음에 이제 인공지능에게 이렇게 데이터를 줬죠. 자, 졸고 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깨어있는 모습은 이런 모습이야. 라고 말을 해줬습니다. 자, 여기서 여러분 한 단계 더 들어가서 이렇게 인공지능을 학습시키는 방법, 즉 인공지능에게 이런 모습은 졸고 있는 것, 이런 모습은 깨어있는 것, 이렇게 정답을 주면서 알려주는 머신러닝의 학습 방법을 지도학습이라고 합니다. 자, 이건 여러분 참고로 알아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여기에 트레인 모델이라고 있어요. 이제 인공지능에게 데이터를 주고 이 데이터를 가지고 야, 빨리 공부해봐 라고 하는 버튼이 바로 이 트레인 모델입니다. 트레인 모델을 한번 눌러볼게요. 자, 누르니까 얘가 이제 학습을 하기 시작합니다. 여기에서 학습을 할 때 50번 반복적으로 학습을 해라 라고 여기에 나와 있고, 지금 몇 번째로 학습하는지 나와 있는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이 화면에서 시간이 오래 걸리네, 딴 페이지, 딴 데 가서 한번 뭘 보고 와야겠다 하고 창을 스위치를 해버리면 학습이 안 된다는 점 알아두시고요. 자, 학습이 됐네요. 그죠? 자, 그럼 이제 여기에서 한번 볼게요. 자, 선생님이 이러고 있으니까 깨어있다라고 말을 하네요. 그죠? 근데 이렇게 고개가 떨어지니까 졸고 있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죠? 이렇게 있으면 다시 고개를 들면 깨어있다. 자, 이런 식으로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만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그런데 여기서 인공지능 모델 만드는 게 끝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이런 식으로 졸고 있고 깨어 있고 라는 것을 구분하는 인공지능을 만든 것만으로는 뭔가 좀 부족해요. 왜냐하면 졸고 있을 때는 얘가 무슨 소리를 크게 내서 사람을 깨워준다거나, 그리고 뭐 깨어 있을 때는 당신이 지금 몇 초 동안 집중하고 있다 이런 걸 알려준다거나, 이런 것까지 하면 더 좋잖아요. 그죠? 이런 부분은 이 인공지능 모델을 만든 다음에 프로그래밍 과정을 통해서 무엇인가 발전시키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서 여러분 보시면요, 익스포트 모델이라고 있어요. 얘를 딱 누르면 내가 이것을 다른 방법으로 가지고 와서 뭔가 새로운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그런 것까지 제공을 하는데, 사실 이것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자, 그래서 혹시나 이것까지 가능한 사람들은 이걸 한번 해보고요. 아니면 자, 여기에서 이렇게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만들 수도 있구나 라는 것까지만 알면 여러분들 성공한 겁니다. 자, 여러분,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바로 티처블 머신과 함께 만들어 봤는데요. 자, 어때요? 여러분도 할 수 있겠나요? 자, 그럼 여러분도 티처블 머신을 가지고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만들어 보도록 합시다. 네, 여러분, 우리가 동작인식 인공지능을 한번 만들어 봤는데요. 마지막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이 있죠. 우리가 만든 인공지능으로 무엇인가 프로그래밍을 하지 못했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 시간에는 그 아쉬움을 달랠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엔트리라는 프로그래밍 도구를 사용해서 인공지능을 활용한 프로그램을 하나 만들어 볼 건데요. 이번 시간에 만들 프로그램은 바로 여러분도 보셨을 수도 있어요. 나의 눈을 인식해서 눈 모양을 하트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는 엔트리라는 프로그래밍 언어를 사용할 건데요. 웹페이지에서 엔트리라고 한번 검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엔트리를 검색하면 이렇게 우리가 엔트리라는 프로그래밍 사이트로 갈 수가 있는데요. 이 엔트리는 프로그래밍 언어, 블록형으로 프로그램을 만들 수 있는 도구죠. 자, 여기 첫 화면에서 만들기 버튼을 누른 다음에 작품 만들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작품 만들기로 들어가서요. 자, 여기에서 이렇게 소개하는 것은 클릭 한 번이면 없어지고요. 우리는 여러분 인공지능을 사용할 거잖아요. 그죠? 자, 여기 있는 엔트리에서는 다양한 인공지능을 사용할 수 있게끔 만들어 놨어요. 자, 그래서 이걸 간단히 설명하면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라는 것이 있고요. 모델 학습하기라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은 인공지능 블록 불러오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뭐냐면 우리가 앞에서 했던 것처럼 인공지능을 뭔가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만들어진 인공지능을 한번 가지고 와서 프로그래밍을 해보는, 그렇게 할 수 있는 바로 탭이라고 할 수 있어요. 자, 여러 가지 인공지능이 있는데, 자, 우리가 무엇을 만든다고 했죠? 그렇죠. 우리의 눈을 인식해서 눈을 하트로 바꿔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기로 했으니까 비디오 감지를 클릭한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세요. 자, 그럼 여기에서도 카메라를 사용 권한을 요청하죠. 허용 버튼을 한번 눌러줍니다. 네, 여러분, 그럼 지금부터 프로그램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여기에서 엔트리봇은 더 이상 필요가 없겠죠. 엔트리봇은 없애주고요. 삭제를 하고 눈을 하트로 바꿔줘야 되니까 하트 모양의 오브젝트가 하나 필요합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더하기 버튼을 누르고 여기에서 인터페이스로 가서요. 여기 기본 하트가 있네요. 그죠? 하트가 아니라 여러분들은 나는 별표로 하고 싶다, 아니면 뭐 다른 걸로 하고 싶다 하는 친구들은 다른 걸로 해도 상관없어요. 하트를 누른 다음에 추가하기 버튼을 눌러볼게요. 자, 그런데 여기 있는 하트는 생각보다 너무 크다. 그죠? 그래서 눈을 가리는 게 아니라 얼굴을 가릴 정도로 크기 때문에
얘를 이렇게 살짝 줄이고 이제 얘가 어디를 따라가면 되는지를 프로그래밍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여기에서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한번 확대를 좀 해볼게요. 시작하기 버튼을 클릭했을 때, 자, 이제 인공지능으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 블록을 한번 사용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 비디오 화면 보이기를 먼저 해줘야 됩니다. 이 비디오 화면 보이기란 여기 창에서 나의 웹캠으로 보이는 내 얼굴을 여기에 보여주는 그런 블록이에요. 자, 그 다음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네, 그 다음엔 여러분 여기에서 사람 인식 시작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와야 돼요. 자, 이 블록을 가지고 와야지 내 얼굴을, 내 모습을, 사람을 인식합니다. 자, 그럼 이제 인식을 했으니까 여기 있는 밑에 있는 여러 가지 블록을 사용할 수가 있어요. 자, 사람의 얼굴, 목, 왼쪽 눈, 오른쪽 눈, 귀, 어깨, 팔꿈치, 손목, 엄청나게 다양한 것을 인식을 할 수 있네요. 자, 우리가 이런 블록을 사용할 건데요. 자, 이 하트가 선생님의 왼쪽 눈을 따라다니게끔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왼쪽 눈을 한 번만 따라다니는 게 아니라 계속 반복해서 따라다녀야 하니까, 자, 흐름에서 계속 반복하기 블록을 가지고 오고요. 움직임 블록에서, 자, X는 몇, Y는 몇 위치로 이동하기라는 블록을 가지고 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X좌표와 Y좌표를 우리가 정해주면 되겠죠? 인공지능 블록을 사용하는 거예요. 보세요. 자, 여기 있는 블록 있죠? 얼굴 왼쪽 눈의 X좌표. 그죠? X좌표는 왼쪽 눈의 X좌표 가로를 따라다니고요. 자, 그 다음에 Y좌표는 왼쪽 눈의 X좌표가 아니라 Y좌표를 따라다니면 됩니다. 네, 한번 시작하기 버튼을 한번 눌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했는데 안 되네요. 그죠? 왜 안 될까요? 자, 여기에서 무엇인가 하나가 잘못됐는데요. 바로 여기에서 사람 인식이 아니라 얼굴 인식으로 바꿔줘야 됩니다. 네, 내 얼굴을 인식해서 눈을 인식하기 때문이죠. 자, 그 다음에 실행하면, 그렇죠. 여기에 있는 왼쪽 눈이 하트로 지금 가려진 걸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하나만 나오니까 너무 이상하다, 그죠? 자, 그래서 이 하트를 오른쪽 눈에도 갈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는 하트 하나를 복사를 하면 됩니다. 자, 이 과정 한번 잘 보세요. 여기 하트에다가 마우스 커서를 가져다 놓고요. 오른쪽 클릭을 한 다음에 복제 버튼을 누르면 똑같은 게 하나 더 생깁니다. 그죠? 기본 하트가 처음에 생긴 왼쪽이고요. 기본 하트 1이라고 하나 더 생겼어요. 자, 이 기본 하트 1은 어디로 가야 될까요? 그렇죠. 오른쪽 눈으로 가야겠죠. 자, 그러면 여기에서 오른쪽 눈의 X좌표, 자, 여기에서 다 똑같습니다. 하트의 X좌표를 오른쪽 눈의 X좌표, 얼굴의 오른쪽 눈의 Y좌표 이렇게만 바꿔주면 끝나요. 자, 한번 해볼까요? 이제 시작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자, 누르니까 자, 어때요? 네, 선생님의 눈이 그쵸, 하트로 바뀐 걸 볼 수 있나요? 그렇죠. 여러분을 보는 선생님의 눈빛이라고 할 수 있죠. 네, 자, 이렇게 우리가 하트로 바꿔봤는데 여러분들은 이 하트 말고도 얼굴에다가 모자를 씌울 수도 있고 귀걸이를 달 수도 있고요.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을 만들 수가 있겠죠. 바로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사용해서요. 자,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인공지능을 배우는 이유는 인공지능이 무엇이다를 아는 데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내가 뭔가 해보고 싶은 것을 찾아보고 그리고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문제를 해결해보는 그런 능력을 키워주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인공지능을 배우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지금까지 선생님과 함께 얼굴 인식 인공지능을 사용해서 프로그램을 만들어보는 과정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여러분, 선생님과 함께 지금까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한번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체험해보고 그리고 프로그램까지 실제 만들어보는 경험도 해봤죠. 자, 이제 마지막으로 인공지능과 윤리적인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공지능과 윤리? 과연 무슨 상관일까요? 그 문제를 바로 이런 모럴 머신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자, 여러분 트롤리 딜레마가 뭔지 알고 있나요? 네, 여기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트롤리 딜레마라는 어찌할 수 없는 상황을 의미하죠. 트롤리는 전차를 의미하고요. 자, 이렇게 전차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이 전차가 앞으로 달려가고 있는데 이 전차를 멈출 수는 없어요. 자, 근데 나는 전차의 움직임을 조정할 수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내가 레버를 당기면 전차는 방향을 바꿀 수 있고요. 레버를 당기지 않으면 전차는 그대로 직진을 해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 그대로 직진을 하면 앞에 있는 인부 5명이 희생되고요. 내가 레버를 당긴다면 1명만 희생됩니다. 자, 이런 상황에서 무슨 상황을 내가 선택을 해야 할까요? 자, 이것이 바로 트롤리 딜레마입니다. 네, 자, 그럼 선생님이 말한 이 트롤리 딜레마가 과연 인공지능과 무슨 관계일까? 네, 여기를 한번 볼까요? 바로 우리가 인공지능이 탑재된 자율주행 자동차의 상황과 비슷하게 연관지어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네, MIT 대학에서 이런 논문을 하나 썼어요. 자율주행 자동차가 누군가를 죽이도록 설계되어야 하는 이유. 자, 이건 뭐냐면 자율주행 자동차가 피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피할 수 있는 상황이면 아무도 희생하지 않고 가장 좋겠죠. 하지만 피할 수 없는 상황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3가지 상황을 제시해요. 자,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10명한테 가는 게 맞는 건지 아니면 길가에 있는 1명을 희생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자, 이 상황에서 앞에 있는 10명을 희생시키는 게 맞는 것인지 아니면 절벽으로 떨어져서 운전자 1명만 희생시키는 게 맞는 건지. 자, 3번째는 앞에 가는 사람 1명을 희생시킬 건지 아니면 자동차에 타고 있는 운전자 1명만 희생시킬 것인지. 자, 이렇게 3가지 상황을 제시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트롤리 딜레마와 상당히 유사하죠, 그죠? 자, 그럼 이런 상황에서 트롤리 딜레마처럼 이 인공지능, 자율주행 자동차를 움직이는 인공지능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해야 할까요? 그리고 그 선택을 하는 게 윤리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당연히 문제가 있겠죠, 그죠? 그래서 그럼 여러 가지 상황에서 과연 어떻게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여야 할까라는 것을 연구자들이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모럴 머신을 통해서죠. 자,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께 모럴 머신을 어떻게 사용할 수 있는지 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검색창에서 여러분 모럴 머신이라고 한번 검색을 해볼게요. 모럴 머신이라고 검색을 하면 자, 이렇게 모럴 머신이라는 웹페이지가 하나 나옵니다. 자, 얘를 한번 클릭해 볼게요. 자, 이 모럴 머신 혹시 여러분 여기에서 한글이 안 나오는 친구들은 화면 오른쪽 상단에 이 한글 버튼, 잉글리시 버튼이라 나와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한국어를 선택하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이 모럴 머신은 어떤 건지 선생님이 한번 보여주면서 말을 할게요. 자, 시작하기 버튼을 누르면 자, 여기에서 무인 자동차는 어떤 식으로 하는 것이 가장 옳은 것인지를 여러분들께 물어봅니다. 네, 여러분은 무인 자동차가 어떻게 움직였으면 좋겠어요? 라는 것을 물어보는 거예요. 자, 여기에 보면 여러 가지 상황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대로 가면 여기 해골 표시가 나오는 게 바로 희생된다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옆에 신호등이 있죠. 그리고 여기는 빨간불이 있고, 자, 빨간불에 건너는 여기에는 사람이 아니라 강아지와 고양이네요. 자, 얘가 무엇인지를 보려면 이렇게 요약 보기를 누르면 됩니다. 개 2마리와 고양이 3마리를 희생시킬 것인지 아니면 여기 빨간불에 건너는 고양이 3마리와 개를 희생시킬 것인지. 자, 이 중에 여러분이 하나 선택을 하면 돼요. 자, 총 이렇게 13가지의 문제가 나오는데요. 자, 이제 사람이 나오네요. 그죠? 자, 이 사람은 과연 무엇일까요? 바로 노숙자입니다. 자, 그러면 이거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내가 개입을 하는지 안 하는지, 그죠? 그냥 진행 상태대로 가는지 아니면 방향을 트는지를 물어보는 겁니다. 자, 진행 방향대로 가고. 자, 이제 여러분 사람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여러 상황이 나오죠. 여성 운동선수, 뭐 산모, 여성, 남성 의사. 자, 방향을 틀면 차에 타고 있는 이 사람들이 희생되고요.
방향을 그대로 가면 앞에 있는 사람들이 희생이 됩니다. 자,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요? 여기에서 신호등을 지키고 있는 사람인데,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이 있는데 상황을 한번 여러분들이 선택을 해보세요. 나는 어떤 상황을 하는 게 좋은지 선생님은 한번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13가지의 상황을 한번 선택을 하게 되면, 자, 이렇게 선생님은 빨리 한번 선택을 해봤어요. 빨리 선택을 하면, 자, 여기에서 예를 해도 되고 아니오를 해도 되고, 선생님은 아니오를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에서 여러분의 선택에 대한 결과가 나옵니다. 내가 가장 많이 살려준 캐릭터가 누군지, 그러니까 나는 누구를 가장 아끼고 있는지에 대한 내 판단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 희생자 숫자의 중요도, 승객 보호 선호도, 법규 준수 여부, 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어요까지 알려주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한번 해보면 나는 자율주행 자동차가 움직일 때 누구를 우선순위로 해야 되는구나 라는 걸 이 모럴머신 실험을 통해서 알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이 실험의 결과를 한번 알려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것이 바로 모럴머신 실험의 결과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러분 보면요, 전 세계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살려준 사람은 바로 유모차에 타고 있는 아기였어요. 그 다음에는 여자아이였고요. 그 다음에는 남자아이였습니다. 그러면 가장 많이 희생시킨 캐릭터는 뭘까요? 바로 고양이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여기 위에 보세요. 범죄자를 개보다 더 많이 희생시켰대요. 네, 전 세계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렇게 나온 것을 바탕으로 무인 자동차를 만든다면 모든 사람이 수긍할까요? 그렇지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인공지능을 만듦에 있어서 어떤 것을 우선순위로 해서 알려줄 것인가, 인공지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이것도 상당히 중요한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 때 내가 어떤 데이터를 주고 어떤 알고리즘으로 인공지능을 만드는지도 아주 윤리적 문제와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죠. 한 가지만 더 보여줄게요. 자, 이 모럴머신 실험에서 또 특이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바로 동양과 서양의 차이였습니다. 자, 여러분, 동양 아주 예의를 지키죠, 그죠? 그래서 동양 사람들은, 자, 여기에 보면, 자, 여기에 표가 좀 보기 어렵긴 한데요, 이 표에 나와 있는 내용이 무엇인가 하면, 자, 여기에서 서양 사람들은 젊은 사람을 더 많이 살려줬고요, 동양에서는 나이 든 사람을 더 많이 살려줬대요. 자, 그럼 이런 결과를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서양에서의 그런 사람들의 생각을 가지고 인공지능을 만든다면 그 인공지능 자동차를 동양으로 가지고 왔을 때 아주 사람들의 반발이 심하겠죠, 그죠? 자, 이런 다양한 윤리적인 그런 다양한 것들을 생각해 가면서 인공지능을 만들어야 된다. 자, 이런 것도 여러분들 꼭 염두에 둘 필요가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모럴머신이라는 도구를 이용해서 선생님과 함께 인공지능과 윤리적 문제에 대해서도 한번 살펴봤습니다. 머신러닝과 데이터, 그리고 그 머신러닝을 어떻게 만드는지, 그리고 만들어진 머신러닝을 가지고 프로그래밍을 어떻게 하고 윤리적인 문제까지 다룰 수 있는 모럴머신이라는 도구까지 체험해 보면서 인공지능에 대한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한번 체험을 해봤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선생님과 배운 내용을 바탕으로 해서 인공지능이란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이 인공지능으로 내가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지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 이외에도 다양한 영상들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 영상을 통해서 소프트웨어에 대해서 다양하게 체험해보고 즐기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럼 모두 수고하셨습니다.